페이지 204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이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도 얘기를 한다. 생명 중심 원리. 아시겠죠? 잠깐만. 자, 생명 중심 원리라고도 표현하고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니?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 세포 내의 구조를 배웠고,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 핵, 소포체, 골지체,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을 배웠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지? 기억나죠? 오늘 배울 건 이런 거야. 나는 왜 나처럼 생겼고 너는 왜 니처럼 생겼니? 이런 거. 나는 우유 마시면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데 너는 어떻게 우유를 그렇게 잘 마시니? 뭐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해. 우유, 유당 분해 효소, 그지? 어떤 사람은 유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져서 우유 마셔도 잘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유당 분해 효소가 없대. 만들어지지 못한대. 그래서 우유 마시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런대. 그러면 유당 분해 효소를 어떤 사람은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만들어내느냐?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뭐냐? 결국 유전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얼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효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런 거 다 어디에 저장돼 있어? 유전자에 저장돼 있다. 그걸 이제 DNA에 저장돼 있다고 표현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정보는 내 자식한테도 어떻게 돼? 일부 유전이 되겠지. 그러면 내 자식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또 성향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이런 과정을 생명 시스템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내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는 일단 나중에 보더라도 내 몸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세포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는 기존에 있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뭐 해야 돼? 똑같이 해내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포가 나는 유당 분해 효소를 못 만들어내고 있었어. 근데 내 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 또한 나는 유당 분해 효소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느냐? 기존에 있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에 그대로 전달되느냐? 그 정보 흐름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다고. 세포가 있어. 얘가 핵이 있어. 핵 옆에 주름진 구조가 있어. 얘 이름 뭐였어? 소포체. 소포체에 알갱이가 붙어 있어. 알갱이 이름이 뭐예요? 라이보솜. 얘 이름이 소포체. 얘 이름은 핵. 그지? 핵 속에 뭐가 있다라고 배웠었어? DNA가 있다. 그지? 핵 속에 DNA가 있어.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DNA와
얘가 뭘로 바뀔 수 있어? RNA로 바뀔 수 있어. DNA가 RNA로 바뀔 수 있다. 자, 이때 DNA와 RNA의 공통점 차이점은 뭐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DNA, RNA를 우리 둘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얘네 둘을 합쳐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의 공통점 또 최소 단위가 뭐예요? DNA 또는 RNA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 얘를 최소 단위체라고 얘기한다. DNA와 RNA의 최소 단위체. 기억나죠? 맞나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1대 1대 1.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하나 대 하나 대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그 최소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수없이 많이 연결된 걸 우리는 DNA 또는 RNA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야, 출석 체크하고 와. 키오스크에서. 너 뒤에 핸드폰 번호 내 자리 눌러서. 자, 이거는 일단 DNA, RNA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 뭐냐? DNA, RNA 구조가 다르지. 모양. 일단 모양에서 차이가 있어. DNA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중 나선 구조. 약 204페이지야. RNA는 하나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가닥 구조. 그죠? 모양에서 차이가 있고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DNA의 기능을 뭐라 그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R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뭐한다? 전달한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를 DNA로 저장을 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건 RNA의 역할이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차이점 뭐였냐면 DNA에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의 이름이 다르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의 이름이 뭐였어? 디옥시라이보스. RNA의 당은 인산당 염기 RNA의 당은 그냥 라이보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차이. DNA의 염기의 종류 몇 가지야?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뭐였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4가지입니다. 근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염기의 종류도 4가지긴 4가지인데 얘 종류는 뭐였어? 아데닌, 유라신,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게 DNA, RNA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수업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핵 안에 있는 DNA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DNA와 RNA의 역할이 유전 정보에 관련된 역할을 가지고 있어. 유전 정보. 그지? 유전 정보가 뭔데? 정보란 얘기잖아. 뭐에 대한 정보야? 유전 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 정보야? 아까 얘기했잖아. 유전은 내 자식 또는 내 부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유전이잖아. 그거 말고 그냥 나 하나, 내 몸 하나에서 유전 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 거야? 이게 전달되는 건 그래. 내가 아이를 낳거나 그럴 때 전달이 되겠지만 내 몸 안에서 유전 정보가 어디에 이용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내 몸에서 지금도 새로운 세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지? 뭐 여기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파였어. 그러면 수많은 세포가 떨어져 나갔겠지? 시간 지나면 떨어져 나간 그쪽 부분에 새로운 세포가 어떻게 되겠니? 생기겠지? 꼭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점점 세포는 늙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죽어 없어지게 될 거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새로운 세포는 기능을 기존에 있던 세포와 기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정보를 우리 뭐라 그러는 거야? 유전 정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기능이란 도대체 뭐 하는 정보야?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뭘 해? 열심히 단백질들을 세포 내에서 만든다. 필요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뭘 만들지를 새로운 세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예제를 들었듯이 유당 분해 요소를 내가 못 만들어. 유당 분해 요소를 못 만들어. 그러면 새로운 세포도 유당 분해 요소를 만들어야 돼, 못 만들어야 돼?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못 만드는 걸 어디서 전달받아야 돼? 누군가한테 전달받아야 되겠지. 기존에 있던 세포 누군가한테 전달받아야 되겠지. 그걸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세포가 세포 내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정보.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물질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설계도 없이 어떻게 만들어내? 그 설계도 자체를 우리는 유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A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낼지 B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낼지 유당 분해 요소를 만들지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낼지 이런 걸 결정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 설계도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는 뜻이야? DNA에 그 설계도가 저장돼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 세포 분열을 했겠지.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 안에 들어있는 DNA는 없던 게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던 DNA 정보를 고스란히 뭐 해야 돼? 전달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만드는 단백질이 세모라는 단백질, 네모라는 단백질을 만든다면 얘도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 안에서도 세모라는 단백질, 네모라는 단백질을 또 뭐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단어 중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사람은 염색체 몇 개? 사람 염색체, 성 염색체까지 응? 24개. 24개야? 24개야? 맞지 않아? 에이, 22개. 에이. 26개. 괜찮아. 사람은 염색체 몇 개야? 아 맞다 봐. 마흔 몇 개? 마흔 몇 개인지 46개. 46개야, 사람은. 선생님.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예요. 선생님. 그러면 다운 증후군 가진 사람들은 염색체 몇 개예요? 다운 증후군은 47개. 네. 왜? 궁금해가지고. 너 다운 증후군 아니잖아. 그럼 궁금해가지고. 다운 증후군은 겉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 다운 증후군은 일단 눈과 눈 사이가 좀 어때? 좁아서 멀어. 좀 미간이 멀고 평상시에도 입이 살짝 벌어져 있어. 혀가 좀 나와. 그리고 다운 증후군은 좀 지능이 어때? 맞아요. 좀 떨어져. 그리고 다운 증후군은 뭐 지능, 생김새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 못 살아. 오래 살아봐야 30, 40 이 정도? 수명이 짧아. 염색체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사람이라면 염색체 개수가 몇 개야 돼? 46개야 돼. 알겠니? 그러면 염색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염색사라는 단어도 있었어. 자, 염색사, 염색체의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염색사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모래사. 아니야, 실이란 뜻이야. 실. 모래사 아니라 실사자.
알겠어요? 그래서 염색사는 실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염색사. 근데 이 실 형태가 막 꼬여 있어. 그래서 뭉태기로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을 때를 뭐라 그래?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와 염색사는 본질은 같은 놈이야.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염색체가 풀어져서 실처럼 풀리면 뭐가 된다? 염색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염색사였던 애가 뭉쳐서 꼬여가지고 뭉쳐서 덩어리가 되면 염색체가 된다. 그러한 염색체가 동물, 식물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의 개수가 정상적인 값이 정해져 있어.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몸 전체에 있는 염색체가 46개란 뜻이 아니에요. 세포 하나에, 핵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46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다 염색체가 있다면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염색체는 생긴 모양이 염색사는 실처럼 풀려져 있는 걸 염색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근데 갑자기 DNA, RNA 얘기하다가 염색사, 염색체 얘기 왜 하냐? 염색사라고 하는 놈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물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실이 뭔가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얘를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단백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처럼 생긴 얘가 DNA야.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를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얘 그림 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얘 뭐 그린 줄 알겠지? 뭐 그린 거야? DNA 그렸고 여기 알갱이들,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그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데 얘가 꼬여 있어. 이렇게 뭉쳐 있어. 뭉쳐 있어 이렇게. 요 그림이 뭐야? 얘가 염색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를 실로 풀면, 염색사로 풀면 길이가 꽤 깁니다. 하나만 풀어도. 물론 너무나 얇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알겠죠?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풀어줬을 때는. 근데 염색체로 있을 때는 현미경으로 보여요.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요런 게 사람이라면 세포 하나에 요런 게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46개가 있어야 된다고. 세포 하나하나다.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염색체다. 알겠죠? 유전 정보는 어디 있느냐? 유전 정보는 뭘 가지고 유전 정보라고 그러냐면, 봐. 유전 정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소박한 의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유전 정보야. 일단은. 알겠니?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정보를 유전 정보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있느냐? DNA의 염기 순서가 그 정보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봐봐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그림에서 얘가 염기란 말이야. 얘네들이 염기.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게 염기였잖아. 알고 계시죠? DNA에서
얘네들이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게 염기인데 이 염기들의 순서 여기 아데닌 있고 타이민 있고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정보 염기들의 순서 자체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설정할게. 여기 있는 정보로 단백질 하나를 만든다고 치자. 여기 있는 설계도로 단백질 한 종류를 생성되는 정보라고 치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모든 정보를 다 통해서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전자라는 뜻 자체가 얘 하나 단백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 가닥의 염색살을 다 그리진 못했고 그냥 일부만 그렸는데 여기서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들이 각각 다 다른 유전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게 유전자 하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가 유전자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장돼 있는 이 염기들의 순서가 유전자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염색사 또는 염색체 하나에는 유전자가 하나라. 맞아 틀려? 틀리지. 염색사 하나에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 다시 해서 염색사 한 가닥에는 수천 개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 전체를 유전 정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사람 세포 하나에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총 몇 개라고? 46개라고. 그러면 그 총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 체계를 그 사람의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전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기 순서의 그 정보 전체 통틀어서 유전체. 하나하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요 부위는 유전자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에서 유전자, 유전 정보, 유전체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염색체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까지 다 포함해서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됐니? 평상시에는 핵 속에 얘가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고 실처럼 풀려져 있어. 평상시에는 여기 이렇게 풀려져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다가 세포가 분열을 할 때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를 막 이제 분열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색사가 뭉쳐져서 뭘로 변하게 되면 염색체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염색체는 언제 관찰할 수 있느냐?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할 때 핵 속에 있던 염색사는 응축이 돼서 뭉쳐져가지고 염색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세포 분열이 딱 끝났어. 끝나면 다시 풀어져.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염색사로 돌아가서 다시 세포 분열을 또 준비하게 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건 이제 세포 분열이고 중요한 건 세포 분열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단백질 어디서 만들어져? 단백질 만드는 장소가 어디야? 얘란 말이야. 라이보솜. 얘가 단백질을 만드는 애야. 그러면 공장은 지금 핵 바깥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잖아.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장이 지금 핵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공장 밖으로 설계도가 어떻게 돼야 돼? 전달해야 되겠지.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설계도를 공장한테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 DNA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면 큰일 나. 원본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원본은 매우 중요하잖아. 원본은 그대로 뭐야 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설계도를 줄 때는 원본은 그대로 있고 뭘 해야 되겠지? 복사를 해야 되겠지? 그 복사 과정이 뭐야? DNA가 뭘로 변하는 과정이야?
RNA로 바뀌어서 설계도 복사본이 라이보솜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이해하나? 설명이 너무 좋지? 쏙쏙 들어오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봐. DNA가 RNA로 바뀌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니은자 모양으로 내가 그릴게요. 얘 하나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야. 얘가 인산, 얘가 당, 얘가 뭐야? 염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알겠니? 그리고 당과 인산은 서로 또 어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다고 치자. 대충 그린 거예요. 뭐 그린 거야? 이 자체 뭐 그린 거니? DNA 그린 거야. DNA. 이중 나선 구조. 알겠지? 얘는 알겠니? 네. 얘가 염기라 그랬지? DNA 염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DNA 염기 종류가 네 가지야.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만약에 염기의 순서가 임의대로 내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냥 막 배열했어요. 그러면 DNA는 마주보는 곳에 염기가 또 있지. 둘이 마주보는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책은 있냐, 세연? 책. 몇 페이지야? 204페이지. 자, 아데닌 앞에 있는 염기가 뭐가 와야 돼? 타이민이 와야 된다. 타이민 앞에는 아데닌. 타이민 앞에 아데닌. C 앞에는 G. C 앞에 G. C, T, T, G, C, A.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 염기들의 순서 현재 이쪽만 읽어보면 한 가닥만 읽어보면 염기 순서가 A, T, T, C, C, G, A, A, C, G, T. 얘를 우리는 염기 서열 또는 염기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체가 뭐란 얘기야? 설계도라는 뜻이야. 뭘 만들어내는 설계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근데 이거는 DNA야. 어디 속에 들어있어? 핵 속에 있어. 핵. 세포의 핵 속에 있다고. 근데 이 설계도를 누구한테?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 고스란히 나가면 큰일 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RNA로 바뀌는데 과정은 이거야. 자, 오늘 옷을 잘 입고 왔어. 두 가닥. 이 뭐야? DNA. 근데 얘가 RNA로 될 때는 복사를 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되느냐? 두 가닥이었던 게 찢어져. 한 가닥 한 가닥. 알겠니? 쫙 벌어져. 여기서 얘가 쫙 벌어져. 알겠죠?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가닥을 1번 가닥,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을 2번 가닥이라고 칠 거고요. 들어봐. 1번 가닥 축과 2번 가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나갈 때 1번 가닥이 이용된다고 치자. 얘가 이용된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야. 쫙 벌어진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 가닥에 맞는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 쫙 벌어진 다음에 일단 얘 옆에 있다고 치고 머릿속에 생각해. 옆에 갖고 이 가닥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딩딩딩딩 결합을 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제 붙는다는 뜻이야. 얘야 불러. 얘 염기 뭐가 와서 붙어야 돼. 여기에 붙는 거야 얘가. A에 A가 붙어. 얘 지금 RNA라고. RNA. RNA에는 타이밍이 없어. 알겠어? T가 올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유라실이 와야 되겠지. 대원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 당연히 그럴 수는 없어.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용만 쭉 들어.
아데닌 옆에 와서 붙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원래는 T가 와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게 RNA를 만들고 있다고. RNA. RNA에는 염기의 종류가 A, U, C, G. T가 없어. U. 알겠어요? 그럼 T가 와야 되는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U가 와서 붙으면 됩니다. 자, T가 있어. 여기 뭐가 와서 붙어야 돼? A. T가 있어. 뭐가 와야 돼? A. 그 다음에 C가 있어. 여기 뭐가 와야 돼? G. C가 있어. 또 뭐가 와야 돼? G. G가 있어. 여기 C. A가 있어. 여기 역시 U. A가 또 있네. 여기 뭐가 와서 붙어? U. G. C. A.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런 게 여기 와서 한 가닥을 만들어. 알겠니? 그래서 만들어진 놈이 떨어져서 나가. 핵 밖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지금 얘야. 한 가닥짜리. 핵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 원래 벌어져 있었다 그랬잖아. 벌어져 있던 한 가닥은 다시 2번 가닥은 다시 와서 촥 붙어. 그러면 원래 두 가닥이었던 1번 가닥과 2번 가닥은 원상복귀가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정이 이거야. 이게 DNA였어. 알겠지? 근데 벌어져. 그리고 이 한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든다면 여기에 맞는 애들이 와서 붙어가지고 한 가닥을 만드는 거야. 한 가닥 만든 놈은 빠져나가. 그리고 벌어졌던 얘는 다시 와서 원상복귀가 돼. 그러면 핵 속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어 없어? 결국은 그대로지. 그러면 DNA는 보존이 되는 거야. 대신 한 가닥의 RNA가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쭉 나가서 이제 얘가 어디에 전달돼? 라이보솜에 전달된다. 그러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알갱이기 생긴 모양이 진짜 알갱이처럼 생겼어요. 얘가 라이보솜이라고 치자. 여기에 얘가 와가지고 쭉 읽혀지게 되는 거야. 쭉 읽혀져. 근데 라이보솜은 뭘 읽겠니? 라이보솜이 읽는 거는 RNA가 가지고 온 뭘 읽어요? 염기의 순서들을 쭉 순차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야. 설계도를 읽는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읽냐? 염기 3개를 묶어서 읽어. 이렇게 3개씩 묶어서. 라이보솜은 3개씩 묶어서 읽는다. 요 염기 RNA에서 염기 3개를 묶은 얘 명칭을 뭐라고 그러느냐? 코돈이라고 명명을 해요. 코돈. 그래서 라이보솜은 RNA의 코돈을 읽는다. 읽는다라는 표현이 뭐냐? 라이보솜 주변에는 뭐가 있냐? 아미노산들이 널브러져 있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런 아미노산, 이런 아미노산. 지금 표시한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내가 표시한 거라고 쳐요. 얘네들이 아미노산인데 라이보솜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은 그냥 떨어져 있어. 개별적으로. 알겠지? 그런데 RNA를 읽는다? 3개씩 RNA에 세트로 묶어서 라이보솜이 딱 읽으면서 뭘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라이보솜이 읽은 게 UAA 요 코드를 읽었다고 쳐요. 이게 명령이야. UAA는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 여러 개 중에서 파란 아미노산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야. 그거를 표현상으로 뭐라고 해? 코돈 한 개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라고 표현해. 가져오게 명령한다는 뜻이야. 괜찮아? 이해된가?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이걸 딱 읽고 아미노산에 내 주변에 지금 종류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정보는 파란색 아미노산 가져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파란색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왔다고 쳐.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를 읽었어. GGC. 얘는 명령이 노란색 아미노산 가져와가지고 붙여라 라는 명령이라고 쳐요. 그러면 좋아. 파란색 다음에 노란색 아미노산을 붙이라는 얘기네. 얘를 결합시켜. 연결해버려.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야? 라이보솜이 하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UUG 얘는 요번엔 또
세모난 아미노산을 가져오라고 지정을 한다고 치자. 얘는 네모, 얘는 동그라미. 그러면 얘가 라이보솜이 읽고 세모를 네모 다음에 세모를 붙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 그러면 원래 널브러져 있던 아미노산이 라이보솜에 의해서 코돈을 읽음으로써 얘네들이 결합돼서 큰 덩어리의 아미노산 덩어리가 되겠지. 이 덩어리가 뭐야? 이게 단백질이야. 이 덩어리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결합하는 순서는 누가 결정을 해? RNA에 저장돼 있는 코돈의 정보에 따라서 결합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야. 예진 이해됐니? 예하나 이해되냐? 자, 이때 명칭 조심할 거. 주의할 명칭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명칭이 있어. 그리고 이런 명칭이 있다. 삼염기 조합. 그리고 코돈. 코돈은 뭘 가지고 코돈이라고 그랬니? 야? 저거 그 RNA에 있는 저거 세 개. 정확하게 맞췄어. 코돈은 RNA에 RNA에 존재하는 염기 3개의 묶음을 코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코돈이라는 단어는 RNA에 써야 돼, DNA에다가 써야 돼. RNA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야. 그런데 RNA의 이 3개의 짝을 코돈이라고 한다면 얘의 원래 모양인 이 DNA에서 요거 3개 묶음 있지? 요 3개 묶음. 요 3개 묶음도 명칭이 있겠지? DNA의 염기 3개 묶음 있겠지? 얘 이름을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삼염기 조합은 DNA에 세개 묶음은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명칭이 적용되는 곳이 다르다는 뜻이야. 삼염기 조합은 DNA에 사용되는 단어고 코돈이라는 단어는 RNA에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염기 조합에는 타이민이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어 있겠지, DNA니까. 근데 코돈이라는 단어에는 타이민이 있어? 없어? 대신 뭐가 있어야 돼? 유라실이 있어야 돼. RNA는 유라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라실. 뭔 뜻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찬 이해됐어? 봐. 결국은 R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D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을 할 거고요. RNA가 가지고 온 그 유전 정보를 누가 읽어버려? 라이보솜이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된다. 알겠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과서에는 다른 교과서에는 뭐라고 그런다? 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게 돼. 아미노산이 묶여지면 이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이 노란 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음에 네모, 네모 다음에 세모, 세모 다음에 네모 가져오라고 명령 내리는 건 어디에 저장돼 있어? RNA의 염기 순서에 저장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저장돼 있니? DNA에 저장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 몸에는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에 따라서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다른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때 봐봐. 코돈의 가지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 뭔 말 되냐면 이런 뜻이야. 지금 요게 코돈 하나라 그랬지? 그지?
UAA가 하나의 코돈이라고 쳐요. GGC 얘하고 같은 코돈이야 다른 코돈이야? 왜냐면 코돈 중에 이미 두 가지가 언급됐겠지. 이런 식으로 UUG 얘네들하고는 또 다른 코돈이지. 그럼 코돈 벌써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 코돈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64가지. 왜? 코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석하려면 돼요. 코돈은 염기 몇 개가 한 묶음으로 코돈이 된다고? 그러면 세 자릿수라고 생각하자. 세 자릿수.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걸 코돈이라고 한다고. 예스. 미안하다.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염기가 올 수 있어? 아데닌 올 수 있지. 또는 유라실 올 수 있지. 또는 사이토신 올 수도 있고 구아닌 올 수 있어.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네 가지가 올 수 있어. 두 번째 자리에는 여기 또 아데닌 또 올 수도 있어요. 유라실 또 올 수도 있고 구아닌, 사이토신 올 수도 있다고. 또 몇 가지 와? 세 번째 자리에 염기 역시나 아데닌이나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네 가지가 올 수가 있지. 그거의 조합으로 코돈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경우의 수는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의 코돈을 만들 수 있다? 64가지의 코돈이 최대 경우의 수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썼니? 코돈 한 개는 노란색,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모양의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코돈 하나는 몇 개의 아미노산을 가져오라고 지정한다고? 한 개.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져오라고 지정을 한대. 근데 코돈의 종류가 최대 64가지야. 그러면 주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총 가지수는 최대 몇 가지야? 일단은 64가지면 1대1 대응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64가지가 안 돼. 가지수로 아미노산의 종류가 약 20가지 정도뿐이 안 된다고. 23가지, 24가지 정도뿐이 안 된다고. 예안아, 뭔 얘기야 그래? 뭔 얘기야? 아미노산 20가지 코돈을 가졌습니다. 뭔 얘기야 그래서? 조합하면. 조합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비유를 해줄까? 이 교실 안에 64개의 코돈이 존재한다고 치자.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사람 64명이 있어. 이 교실 안에. 옆 교실에는 이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책이 있어. 근데 책의 종류가 몇 가지뿐이 없대. 20가지 정도뿐이 없대. 그 책을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야. 코돈은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설계도야. 근데 하나의 코돈은 책 몇 종류만 가져올 수 있대. 한 종류만 가져올 수 있대. 근데 64명이 있어. 근데 책은 64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64가지의 책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책을 가져왔어. 두 번째 사람은 2번 책을 가져왔고, 세 번째 사람은 3번 책을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쳐요. 그러면 30번째 사람은 몇 번 책을 가져와야 돼? 뭐 1번 책이나 2번 책이나 남아있는 거 가져와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니? 다른 코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책을 가져올 수 있다. 중복 지정이 된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코돈의 가지수는 64가지. 근데 얘네들이 각각 가져와야 되는 아미노산은 최대 몇 가지뿐이 없대. 20가지뿐이 없대. 이해됐니? 그거를 교재책의 20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온다. 보자. 205페이지에 제일 밑에 얘를 본다. 얘 표를 보세요.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본다. 봐. 여기 있는 표가 UUU 뭘 뜻하는지 알겠지? 일단 DNA야 RNA야? RNA. 왜냐면 유라실을 가지고 있는 건 DNA가 못 가져요. RNA가 가지게 되는데 UUU RNA 들어있는 염기 몇 개를 지금 묶음으로 했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이걸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UUU라고 하는 코돈은 옆에 페닐알라닌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지? 얘가 뭔 줄 알아? 이 코돈이 가져와야 될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얘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의 이름에 페닐알라닌이나 아미노산이 있다고. 근데
페닐알라닌을 가져와야 되는 코돈이 UU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 뭐 있어? UU? C라고 하는 조합도 페닐알라닌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중복 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류신도 뭐의 이름이야? 아미노산의 이름이고 류신을 가져와야 되는 코돈은 누구니? UUA, UUG, CUU도 류신 가져와야 돼. CUC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게 중복 지정이야. 그런데 말이야, 코돈 중에는 아미노산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코돈만이 아니라 이런 코돈도 있어. RNA에서 세 개짝으로 코돈들이 얘가 세모라는 아미노산, 얘가 네모라는 아미노산, 얘가 동그라미라는 아미노산, 얘가 별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붙여라라는 명령을 내는 설계도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드린 라이보솜은 얘 가져와서 각각의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야. 계속 연결해?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이제 단백질 얘 하나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연결하지 말고 끊어라! 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겠지. 그것 또한 누가 명령 내려? 코돈이 명령 내려. 그래서 코돈에 보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어. 코돈에 만약에 UGA 이 코돈이 만약에 라이보솜에 읽혀졌다. 그러면 더 이상 아미노산 연결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잘라. 여기서 멈춰. 일단락 시켜. 라는 종결 코돈이 있다는 얘기야. 종결 코돈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되겠네. 지금부터 다시 아미노산 연결을 시작해 라고 시작을 명령하는 코돈도 있어야 되겠지. 게시 코돈. 아시겠어요? 이런 코돈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코돈에는 모든 코돈들이 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다. 종결 코돈, 게시 코돈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코돈들도 존재한다 라는 뜻이야. 이해돼? 네. 됐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내용 자체가 확대경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퀴즈.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인간들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 그래서 화성에 열심히 뭐가 있는지를 조사해. 생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한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생명체가 발견됐어, 안 됐어? 근데 안 됐어. 근데 와, 내일 뉴스에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딱 나왔다고 치자. 가정이네, 가정.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게 코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생명체. 단 지구하고 차이점은요. 지구의 생명체는 염기 3개 쌍으로 코돈 하나를 설정한다 그랬지. 근데 화성에 있는 생명체는 코돈 4개, 그러니까 염기 4개 조합으로 코돈을 만든대. 염기 4개의 조합으로 코돈을 만든대. 여기서 질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성 생명체는 가능한 한 코돈의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지금 뭔 얘기를 했니? 4자리의 염기의 조합으로 코돈 하나를 만드는 생명체라 그랬지? 네. 그러면 가능한 한 코돈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여기도 AUCG가 들어갈 수 있지? 네. 곱하기 4가지 4의 몇 증? 4의 몇 승? 4승 몇 가지? 256가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자,